사랑이 맺어서 은사랑 결혼해요. 자, 영어의 시작. 우리 요거 잘 보세요. 어렵게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딱 뽑아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네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영어를 할 때 우리가 단어 외울 때 구분을 하면서 먼저 외워야 되는데 네 가지는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자, 요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을 구분해서 써야지만 일단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더해주는 역할이고 이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직 교재 보지 않아도 돼요. 자, N은 명사를 뜻하는 단어의 초성이에요. 우리가 소문자로 N 이렇게 쓰죠. 그래서 know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자. known. known. 우리 영영 필요할 때도 많이 나오죠. known은 명사라는 뜻입니다. 명사. 근데 이게 왜 이름이 명사냐면 니네 지금 여기 나오는 영어에 쓰여 있는 한글들은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 먼저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영어를 갖다가 해서 교재화시킨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먼저 이것을 영어 교재를 만들고 교재를 만든 뒤에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가져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자어 기반의 일본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 명자를 쓴 거예요. 명사는 그래서 이름을 각각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라는 거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야. 뒤에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쓸 수 있는 대명사, 동사를 명사처럼 쓸 수 있는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에도 명사적 용법 이렇게 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역할은 다 명사가 하는 역할과 똑같아요. 그럼 명사는 딱 이름이 딱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어에서 얘가 주어랑 목적어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보어라는 걸 드는데 주어랑 목적어의 기념을 해보세요. 따라해봐. 주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우리나라에서 주어 목적어 이것도 일본어식 표현이라 그래. 주어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는 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은는 또는 이가 이게 주어에 붙일 수 있으면 명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주어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을을 붙여보세요. 뭐뭐를 뭐뭐을 해서 을을 붙일 수 있으면 그걸 명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해요. 오로지 주어 목적어가 됐을 때는 명사자가 들어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놈이야. 됐어요? 그 다음 V. 이 V는 뭐예요?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verb라고 있습니다. verb. 가장 많은 단어의 개수를 갖고 있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문장 단어예요. 왜냐? 동사만이 뭘 할 수 있냐면 동사의 뜻은 뭐뭐다로 끝납니다. 뭐뭐다. 그래서 동사만이 뭐만 있냐면 얘만이 과거가 돼요. 과거 시제. 과거. 책상은 품사 뭐야? 책상을 되잖아. 그지? 책상은 명사지. 그럼 책상의 과거형은 뭡니까? 나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얘는 과거형이 없어. 근데 얘는 동사 달린다라고 해서 달리다. 그럼 과거형은 뭐야? 달렸다. 미래형도 가능하겠지. 달렸다 말고 달릴 것이다.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동사만이 과거가 가능해서 우리가 얘를 3단 변형인 과거 분사까지 같이 외워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침표가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동사가 없으면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동사가 없이 단어가 2개 쓰이는 걸 뭐라고 하나요? 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단어가 a sleeping baby, 단어가 3개야. 근데 이 안에 동사가 없지. 다로 안 끝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단어가 3개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영어에서 무슨 구 이렇게 붙이면 단어가 2개 이상 붙은 거를 구라고 부른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a sleeping baby is my 어쩌고 이렇게 나왔다. 근데 동사가 여기 있어. 동사가 있으면 이때는 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걸 한자로 절이라고 해요. 절. 이게 문장이란 뜻이에요. 문장. 근데 우리가 영어 책을 굳이 바꾸지 않는 이유 중에 솔직한 이유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를 갖다가 일본식 영어 표현을 갖다가 한국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자 있는 법을 가져왔잖아.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은 일단 그걸로 익숙해있겠지, 그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제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도 이런 식에 익숙하지.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다음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자기가 된 걸 가르치겠지, 그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별로 마땅치 않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일단 선생님이 대표로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지만 이거 말고 또 대안은 없으니까 이 단어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명사와 동사 구분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명사와 동사만 있어도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게 되게 많아. 오늘 배우게 될 1, 2, 3, 4 형식 있지. 얘네들은 명사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명사, 동사만 있어도. 자, A. A는 요거의 줄임말. 자, 대문자예요. 자, 얘를 어떻게 읽냐면 D는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adjective라고 하면 돼. adjective. adjective라고 읽어요. 자, 그 adjective라고 읽고 영어 할 때는 이렇게 A만 씁니다. 소문자로. 요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라는 형용사. 따라요. 형용사. 형용사는 뭐냐? 이것도 한자어가 하면 쉽지만 한자어로 하면 형용사라는 건 상태를 꾸며준다라는 얘기예요. 상태를 꾸며준다. 그래서 누구를 꾸며주냐면 형용사가 꾸며주는 놈이 있어요. 얘는 오로지 누구만 꾸며주냐면 형용사는 명사가 되는 놈들만 꾸며줍니다. 명사만 꾸며줘요. 그래서 형용사는 다가 아니라 한국어에 두 종류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형용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형용사의 개념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단어가 끝에 받침이 니은이 들어가는 거. 아름다운, 운에 니은 들어가 있죠. 받침에. 빠른, 삐뚤어 있죠. 그지? 맛있는, 니은 들어가 있지. 요거 들어가 있으면 형용사야. 그리고 아니면 뭐뭐의, 나의, 너의, 우리나라의 이런 식이 있지. 의가 들어가도 형용사야. 그러면 선생님 형용사 요거 말고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얘가 누굴 꾸며준다고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 뒤에 명사를 붙였을 때 자유롭게 말이 자연스러워지면 그건 형용사라는 겁니다. 맛있는 다음에 맛있는 비빔밥. 비빔밥은 명사지. 맛있는 비빔밥. 말 되죠? 그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사실 명사, 동사, 형용사만 있으면 문장 성분은 다 끝나서 우리가 1형식, 5형식 다 가능한데 우리가 얘를 배워야 돼요. AD. 자, 얘는 요거를 요렇게 쓰는 놈인데 adverb라고 합니다. adverb. 자, adverb예요. 얘를 줄여서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씁니다. 마침표로 해서 add라고 붙입니다. 이게 부사라는 놈이에요. 부사. 뭐라고? 부사. 발음이 뭐예요? adverb예요. 그죠? 부사죠. 자, 얘는 뭐냐? 부사라는 말이 부자가 뭐냐면 덧붙인 거야. 부가적으로 부수적인 얘기는 얘기야. 원래는 필요 없지만 없어도 되는 놈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있으면 문장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사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우는 부사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very. 이거 있죠? very의 뜻이 뭐예요? 응? 그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때 very 했더니 누가 존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존나 아니고 이거는 매우 아주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애가 누구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 단어를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 adverb. 부사는 애초에 누구를 꾸며주기 위해서 만든 부사냐면 요 단어 보면 누구 들어가 있어요? verb 들어가 있지, 그지? 부사는 원래 동사를 전문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만든 품사야. 그래서 뭐뭐하게 뭐뭐한다. 한다는 하는 건데 뭐뭐하다. 근데 어떠어떠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점점 영어가 발전이 되면서 동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주고 또는 다른 부사도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오로지 꾸밈만 받는 애는 명사와 동사만 있어요. 얘네들은 대장들이야. 일진이야. 얘네만 있으면 문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나머지 세 개는 부사가 꾸며준다. 요걸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걸 이해하기 위한 한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문장을 딱 만나면 너희가 버릇을 들여야 돼. 문장을 만나면 동사 어디 있지? 항상 동사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사를 위주로 외워야 되는 거죠. 동사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runs가 있냐, runs. 그죠?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run에 s가 붙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동사에 s가 붙은 이유. 1학년 때 배우는 거. 누가? 정확히 주어가. 조건이 있지. 3인칭이고.
단수여야 돼. 그리고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인칭 단수 현재 1학년 때 많이 시험 보는 게 3단현이야. 단수 복수 현재 과거 잘 봐줘야 됩니다. 자, 동사를 찾고 나면 문장의 앞에 동사 앞부분에 주어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 달리는 겁니까? 누가? 명사를 찾아보면 누가? 중요한 건 명사는 얘지. car. 명사는 하나 있을 때 어라는 이 관사가 붙어요. 이 관사 부분은 3학년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어와 on과 더는 교과서에서는 잘 안 하는데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나중에. 자, 자동차가 달린다야. 그지? 근데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야? 빨간 자동차지. 자, 얘가 빨간이에요. 레드는 빨간색이란 뜻도 있고 빨간도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선 색하면 명사가 됩니다. 얘는 지금 빨간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지금 누굴 꾸며줘요? 명사인 car를 꾸며주고 있죠. A red car. 빨간 차 한 대가,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달린다라고 있어요. 달린다. 어떻게 달리느냐? Very fast. Very fast. 어떻게 됩니까? 매우 빠르게. 매우 빠른. fast의 뜻은 뜻이 뭐죠? fast? 얘는 원래 빠른. 그지? 빠른인데 이런 단어들 몇 개 있지? 형용사와 부사가 ly 붙지 않고 형용사 부사가 똑같은 애들 있죠? 얘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있어요? 높은, 높이. jump, high. 할 때 있잖아. high. 그 다음 열심히, hard. 딱딱한, 열심히. 그지? 그 다음에 fast. 요 단어 있고요. 그죠? 우리가 가까운 이런 단어들, near 이런 단어들, ly를 붙이지 않고 비슷한 형용사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좀 있어요. 이건 나올 때만 하겠습니다. 그럼 fast. fast는 지금 여기서 빠른으로 쓰였을까요? 빠르게로 쓰였을까요? 라는 거. 빠르게, 그럼 얘는 누굴 꾸며주고 있어? 방금 전에 해석을 했으면 나옵니다. 런즈를 꾸며주고 있죠. 빠르게 달리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걸 확인했어. 그럼 이제 very라는 단어, 매우, 아주. 얘는 지금 누굴 꾸며줍니까?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글을 해석을 해보면 돼요. 빨간색 자동차가 달린다. 달린다.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리지. 매우 빠르게. 그럼 매우가 지금 누굴 꾸며줘요? 빠르게를 꾸며주고 있잖아. 한글에는 한글 어순이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거를 꾸며주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부사가 다른 부사도 꾸며주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장 딱 볼 때 앞으로 이제 1형식부터 5형식 쭉 나갈 건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동사 기준으로 일단 몇 형식인지 구분할 때는 동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밑줄 치고 항상 동사에 찾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해석을 할 때는 품사대로 구분을 한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럼 1형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들어갈 거예요. 1페이지에 1형식과 2형식이 나왔습니다. 자, 문장 형식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어? 5가지. 자, 일단 1교시에 1형식과 2형식을 할 건데 선생님이 1형식 하고서 쉬는 이유가 있어요. 1, 2하고 밑줄을 쫙 그을 거예요. 1, 2형식과 3, 4, 5는 가장 커다란 변화를 이놈 때문에 맞이합니다. 이놈. 영어 문법에서 커다란 2학년 때 너희가 배운 문법.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법. 1, 2에는 없고 3, 4, 5에는 있는 것.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오라는 놈이다. 오. 자, 그럼 우리는 용어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는 얘네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요렇게 SVOC 요렇게 우리가 약자를 쓰죠. S는 주어란 뜻이죠. 주어입니다. 뭐예요? 발음은 subject라고 합니다. subject. 이 문장에서는 주어로 뜻이고 얘는 니네 학교에서 과목, 주제란 뜻도 쓰입니다. V는 아까 했었죠. 동사란 뜻이에요. 동사는 아까 했던 verb입니다. verb. 자, O는 목적어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주어와 서로 대상이 되는 거. 나 말고 상대. 이게 중요합니다.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object라고 하죠. object.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O 있잖아. object. 이 구분선을 보는 게 잘 중요해. 1, 2형식에는 object가 없어요. 3, 4, 5형식에는 object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주어와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게 선생님 뭐가 중요합니까? 5가지 형식 중에 일단 목적어 유무로 1, 2가 갈라지니까 쉽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주어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야 목적어 입장에서 바라볼 거야를 결정해주는 문장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 목적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내가 소정이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때렸어. 그럼 나는 주어 입장이야. 소정이를 때린 거지 그지? 그럼 소정이 입장에서는 목적어 입장에서는 맞는 거잖아 그지? 의미되지 그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수동태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3학년 겨울방학 때 이 수동태를 요거 하고 시제 좀 보다가 5형식 끝나면 수동태를 먼저 잡을 거야. 그런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향산중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은 분사라는 파트를 먼저 할 겁니다. 분사를 할 줄 알면 영어 3학년 영어의 절반이 끝나는 거야. 분사. 그래서 이 수동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는 오브젝트야. 자, 마지막 C. 자, 요 단어가 중요하죠. 얘는 보충해주는 말이다 라고 해서 보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보어는 뭐냐? 오빠 보어가 뭐야? 야 보어가 뭐니? 보충해주는 말. 그걸 줄여서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보어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보어는 C-O-M-P-L-E. 지금 니들 있잖아. 필기는 내가 꼭 하라고 얘기해서 안 하는데 하라고 한 다음에 하면 늦는데 필요한 건 다 필기하고 아니면 영상 보면서 복습할 땐 꼭 필기해. 알겠지? 지금 막 보면서 따라하고 입 열어줘요. 자, 요렇게 씁니다. 발음은 complement예요. 따라와. complement. complement.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자,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얘네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니? 이걸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형식부터 보자. 1형식부터 5형식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형식에는 가장 짧은 성분인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돼. 문장 성분은 총 몇 개라고 했어? 방금 전에 봤듯이. 문장 성분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4개 중에 동사는 꼭 있어야 된다며. 그래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1형식이야. 그럼 우리는 5형식은 안 봐도 알아. 5형식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형식 3학년 교재로 들어갈 때 이거부터 하는 이유는 이 보어를 갖다가 쓰는 것 때문에 요거부터가 시험이고 문장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서부터야.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도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때 사역동사도 하고 지각동사도 하고 여기 다 여기서부터야. 근데 오늘은 뭐만 한다고 했어? 1형식과 2형식만 한다고 했으니까 3, 4, 5형식을 잠깐 지워놓고 자, 1형식에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된대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선생님 주어 동사면 말이 돼요? 그치? 자, 볼게요. 이렇게 The sun rises.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부터 찾는 게요. 그럼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명사가 주어 동사 앞에 있는 문장의 맨 처음 나오는 게 명사입니다. 주어입니다. 태양은 주어죠. 자, 이렇게 태양이 올라간다. 근데 태양이 올라간다는 걸 좀 더 우린 뭐라고 한다? 태양이 뜬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말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몇 형식이다? 이게 1형식이야. 그런데 1형식인데 분명히 뒤에 단어들이 더 붙는 경우 있어. 자, 이렇게 볼게요. 태양이 어디서 뜨지 원래? 하늘에서 뜨는데 이스트 무슨 쪽이야? 동쪽이죠. 서쪽은? 네. 서쪽이 뭐야 영어로? 자신 있게 웨스트. 남쪽이 뭐예요? 너 방금 입이 어디야? 노스랑 사우스. 그럼 북쪽이 뭐야? 그래, 동선 한번 헷갈리지 마세요. 자, 동쪽에서 뜬대요. 자, 그럼 이건 몇 형식입니까? 일단 물어보면 애들 고민을 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in이라는 단어. in, on, at, with, for 이런 애들, into 이런 단어들이에요. 얘네들은 혼자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뒤에 명사가 붙어서 두 단어가 이상이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게 중요해요. 문장 형식에서 너희들이 문장 형식을 1형식, 5형식을 정말 쉽게 구분하려면 이 전치사가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전치사는 뭐뭐 안에. 자, 한번 얘가 안에잖아, 그지? 어디에서. 그러면 이 물결 뭐뭐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동쪽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는 반드시 누가 뒤에 나오게 돼 있다? 명사가 나오게 돼 있다.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 명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있어.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고 싶다면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배운 문법이 동명사였던 겁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면 얘도 명사가 되니까 전치사에 쓸 수 있는 거였죠. 자, 아무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전치사랑 명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두 단어 합치면 얘가 부사처럼 역할을 합니다. 부사. 없어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좀 더 부드럽게 또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부사는 문장 성분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로를 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전치사고 가로 쳐놓고 나서 부사를 가로 쳐놓으면 나머지 가지고 몇 개 있는지로 문장 성분을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일형식. 자,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볼게요. He wakes up. 첫 번째 문장 보세요. He wakes up late on weekend 나왔습니다. He wakes up late on weekend. 동사가 지금 누굽니까? 동사는 wakes up. 일어난다.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he wakes up에서 wakes up이 동사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를 확인했어요. 그럼 나머지 단어들의 품사를 구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late가 있어요. 그리고 on weekends. 이렇게 나왔네요. on weekends.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가로를 칠게 바로 보이죠? 누가 보입니까? 누구랑 누구 가르쳐야 돼? on weekends는 on 전치사랑 weekends가 있으니까 얘는 부사야. 그럼 late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ate의 뜻은 뭐예요? late. 늦은. 그럼 얘는 늦은이란 형용사가 되잖아. 그지? 그럼 부사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늦은이란 단어 말고 얘도 우리가 high나 fast처럼 late는 ly 안 부도 늦게라는 부사도 있는 거야. 그는 깨어난다 늦은. 이어질까요? 한글로? 아니지. 그는 깨어난다 늦게. 늦게 깨어난대. 어때요? 이땐 이어지지. 그럼 얘는 부사니까 문장성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가로 치니까 얘는 이것만이 문장을 구성하네요. 이게 몇 형식이야? 1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단어들이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일어난다 늦게. 그 다음 여기 우리 시험 때 봤던 것들 요것들도 다 복습해야 됩니다. 자, 일주일이란 단어 뭐야? 일주일. 한 주. week지 week. 일주일 7일이에요. 7일. 일주일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 주일은 주중과 주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과 주말인데 우리가 주말은 되게 익숙해. 주의 끝이란 얘기야. 그래서 뭐야? 주말은 weekend 라고 하지, 그지? 그럼 주중은 뭘까요? 주중.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야. 그럼 월, 화, 수, 목 이런 날은 주중은 뭐야? 평일은 뭐야? 그러니까 영어로. 주중, 평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주중은 뭐야? 자, 요일에 무슨 단어 붙여요? 요일에? 그렇지. 요일에 day를 붙이잖아. 그래서 주중이란 단어. 따라해보자. weekday, weekend.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니를 숫자나 1월부터 12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우리가 원래는 한국어로 배운다면 초등학교 때 배우고 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영어에서는 니네 중학교 때부터 문법책 배우고 교과서 배울 때 이런 거 따로따로 다 가르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학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중과 주말로 나뉘는데 여기 보면 전치사 on이 있고 주말은 주말인데 weekend에 s가 붙었어요. s. 자, 1년에 주말이 하나만 있을까요? 한 번만? 여러 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on 다음에 요일이나 이렇게 주가 복수형을 쓰면 마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는 주말마다라는 뜻이야. 소정아, 일요일마다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on Sundays 이런 식으로 요일에다 s 붙이면 일요일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뭐뭐마다라는 표현을 다르게도 쓸 수 있습니다. 누굴 이용하면 되느냐? every를 쓰면 됩니다. every. 뭐뭐마다.
라고 할 때. 근데 every는 뒤에 복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단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답은 뭐야? every weekend.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일요일마다라는 표현은 on Sundays도 되지만 뭐도 된다 그러면 every Sunday. 모든 Sunday. 특히 이 every는 잘 알아두세요. 단수 복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왜냐? every의 뜻이 원래 무슨 뜻이야? 모든이지. 그러니까 모든이니까 왠지 복수가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은 두 가지의 모든이 있어. all의 모든이 있고 every의 모든이 있어요. 근데 이 every는 하나하나를 다 합친 모든이야. 그래서 every는 뒤에 단수가 오는 거고 all은 묶어서 보는 모든이야. 그래서 all은 뒤에 복수가 옵니다. 요거는 니들 고3 때까지 시험 문제에도 나오니까 every 단수, every 단수, every 단수, every 단수만 잘 알아두세요. 단복수 문제에서 앞으로 니네가 이제 맞출 거. 야, 단복수 동사에 s 붙이는 건 이제 3학년이니까 잘 안 나와. 근데 every 단수는 나와. 됐어요? 자, 일형식은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오늘 3단 변화할 때. 뭐뭐이다 뭐뭐이다. 그치. 1번 있다. 어디에 있다. 있다라고 했을 때면 일형식. 왜?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주어가 있다. 그치? 더 이상 단어가 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I am a boy, you are a girl처럼 비동사의 대표적인 거. 뭐뭐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무엇이 필요하겠지, 그치? 얘가 바로 몇 형식이야? 이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형식이라는 건 그러면 뭐가 나오냐? 주어, 동사, 보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일형식이니까 요거부터 보는 겁니다. 있다.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비동사가 있다가 나오려면 맨 처음에 무조건 얘 아니면 얘입니다. there 아니면 here. 자, 따라해보자. there, here. 물론 이 단어는 단어로 보면 저기에, 여기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저기에, 여기에. 얘는 명사가 아니니까. 얘네가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는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문장을 보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앞에만 나오고 해석을 안 해요. 저기에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there is a boy 이렇게 나왔다. there is a boy. 그럼 얘 해석 안 한다 그랬지, 그지? 한 소년이 있다. 자, 그럼 here comes a teacher. 그럼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동사 주어니까. 해석은 누구만 해? here랑 there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얘는 그냥 그러면 일형식이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here comes a teacher.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오신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문장, 아니 두 번째 문장 보세요. There lived a farmer in a village. 자, 이 문장 보세요. There, 문장의 맨 처음에 there로 시작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a farmer 나왔지, 그지? 요걸 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에, 거기에 한 농부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해석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면서 here랑 there 나오면 무조건 몇 형식? 일형식. 주어는 어디 있다? 뒤에. 동사가 먼저 주어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주어 동사야. 그 다음에 in a village. 우리가 잘 아는 거 in은 전치사니까 a village까지 가로. 부사죠. 그럼 이게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일형식은 그러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부사를 잘 가로쳐내는 거. 그리고 here랑 there가 나온 몇 형식? 일형식. 일형식 끝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형식으로 갈게요. 이형식. 자, 이형식은 방금 전에 했던 비동사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비동사. 비동사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 뭐뭐이다. 그러면 I am 이렇게 쳐보자. I am. I am이 나는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건 일형식이야. 난 있다. 근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뭐뭐가 나와야 되겠지. 뭐뭐. 그지? 그럼 얘는 주어고 얘가 비동사인데 얘가 뭐뭐이다 라고 하려면 단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형식은 이것만 잘 하면 됩니다. 이형식에 새로 등장하는 게 누구야? 이제 나중에 오이시 나오겠지만 she. 자, 여기서 기억력 문제.
C는 문장 성분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죠? 보어. 영어로 뭡니까? 기억력 문제. 이거 필기 안 하는 애들은 커닝도 못해. 보어. 자, 요거 맞추면 오늘 단어 오답노트 안 씁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야? 자, 난 영상 찍을 때도 때려요. 어머나. 근데 진짜. 야, 소리 너무 크게 내지 마. 소리 크게 나. 이놈 시키. 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니들 필기가 필요한 거야. C는 헬로비스. 컴플러먼트. 컴플러먼트. 이게 보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니들 이제 중3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무언가를 보충해주다, 보완해주다라는 단어로 수능까지 나온 단어야. 다시 한번. 컴플러먼트. 컴플러먼트. 자, 그럼 여기에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어가 되는 게 품사가 아까 우리가 품사 총 몇 가지 배웠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있잖아. 그지? 동사는 한 번만 쓰니까 안 나오지. 그지? 부사는 문장 성분 안 들어가지. 그지?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뭐하고 뭐 남았어? 명사와 형용사. 뭐하고 뭐? 그렇지.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명사와 형용사.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어와 동사 나오고 나서 명사와 형용사가 뒤에 한 번 더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이형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동사라면 100% 이형식이에요. 그래서 주어 이퀄 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건 대표적으로 남학생은 boy, 여학생은 girl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I am a boy, you are a girl 할 때처럼 나는 소년이다, 너는 소녀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거 그냥 가볼게. 제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happy,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sad, 졸려? sleepy. 형용사잖아. 졸린, 슬픈, 행복한, 니은 받침이네. 형용사지. I am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나는 슬픈 상태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만 가능해요? 명사와 형용사만 가능해요. 왜?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품사 몇 가지 알려줬어? 4가지 알려줬어. 명사는 주어, 그리고 보어 가능해요. 그죠?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 부사는 문장 성분 안 들어가.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만이 다른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이 형식은 아까 1형식처럼 there라든가 here처럼 1형식 딱 한 번에 보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없나요? 이게 바로 니네 2학년 때 봤던 요 동사가 있어요. 자,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자, 요 5가지. 자, 보자. look. look, 보다? 그러면 I, 나는 보다. 그러면 단어가 더 필요한데? 나는 본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자, 이건 잘 봐야 돼. 자, look, 본다라는 눈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sound는 귀랑 관련됐어요. smell은 코랑, taste는 입이랑, feel은 피부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요 5개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중에 5가지 오감동사.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냥 감각동사라고 할 겁니다. 감각동사. 이거를 2학년 때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3학년 가면 헷갈리는 단어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지각동사라는 말이 생깁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뭐가 있냐면 look at, hear 또는 listen to 이런 단어들. 얘네들은 지각동사고 얘네들은 감각동사래. 왜 지각동사와 감각동사라는 말을 2가지 나눠놨느냐. 얘네들은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똑같은 단어들인데 쓰임새가 다른 게 얘네들은 뒤에 뭐뭐를이 필요해. 뭐뭐를. 뭐뭐를이라는 건 바로 뭐다?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뭐였어요? 목적어잖아. 1, 2형식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등장하는 것들은 지각동사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야. look이란 단어를 보다라고 외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단어를 처음부터 잘못 외운 겁니다. look은 보다가 아닙니다. look은 뭐뭐하게 보이다예요. 보이다. look이 보다가 되려면 뒤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look 다음에
at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누구를 보다. look 다음에 만약에 at 대신에 for가 있으면 무슨 뜻이었어요? 무엇을 찾다, 그지? look 다음에 after가 있으면 돌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조사하다. 얘는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보는 종류가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look만 있으면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다. 뭐뭐 하게. 자, 물결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사운드는 당연히 뭐겠어? 뭐뭐 하게는 공통이야. 그럼 얘는 들리다. 그지? 스멜은 뭐뭐 하게, 뭐뭐한 냄새가 나다. 테이스트는 뭐뭐한 맛이 난다. feel은 뭐뭐한 느낌이 난다. 그럼 결국 다 뭐가 필요해? 뭐뭐한 뭐뭐하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감각동사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 이 5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아예 단어를 외워주면 돼요. 따라봐. look. look은 아니에요. look이에요. sound. 얘는 동사로 쓰일 때 얘기합니다. 명사로도 있지만 여기 동사일 때. 그 다음 smell. taste. feel. 자, 요거 2학년 초창기에 했을 거예요. 1학년 기말, 그 다음 2학년 초창기에 했을 텐데, 그때 이 감각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하냐? 나는 뭐뭐하게 보여. 나는 뭐뭐하게 들려. 그럼 뭔가 더 필요하잖아.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어가 필요합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동사는 뭐하고 뭐라고 했어? 명사와 형용사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만 있으면 되냐면 뭐뭐한 느낌이 들어. 뭐뭐한 맛이 나. 형용사만 나오면 끝납니다. 주어, 감각동사, 그리고 형용사. 여기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선생님, 이 과자는 돌멩이 맛이 나요. 돌멩이, 바위 같은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험 같은 거 명사가 나오고 싶으면 뒤에 누굴 붙이면 된다? like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된다. like 나오면 전치사, 명사. 요렇게 해서 이 형식이 된다. look like, sound like, smell like. 1, 2형식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 형식 예문 보세요. She is a teacher. 그녀는 비동사 is 나왔지. 선생님이다. 이다로 뜻은 이 형식입니다. 명사보호. They kept silent.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형식이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이다고 감각동사 알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것들도 이 형식인데 keep이란 단어는 왜 이 형식이에요? keep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어? stay, keep, stay. keep, stay. 얘네들은 뒤에 뭐뭐한 상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곧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럼 얘도 당연히 형용사, 요게 나올 겁니다. 형용사한 상태가 유지된다. 혹은 이런 단어도 가능했죠. become 봐봐, become. become의 뜻이 뭐야? become이 뭐뭐가 되다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 외울 때 뭐뭐가 라고 할 때 뭐뭐가. 이걸 한글을 자꾸 해봐야 돼. 니네 뭐뭐가 물결로 하지. 뭐뭐가 되다. 그지? 요걸 우습게 보면 안 돼. 물결이란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단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he, 그는 되었다. become의 과거는 뭐예요? became. 그는 되었다. 이것만으로 말이 될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는 뭐뭐가 되었다. 그럼 뭐가 필요해? 뭐뭐가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 단어 하나 더 붙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곧 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보어는 뭐하고 뭐가 다시?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 형용사랑 명사. 그치? 그래서 became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a teacher. 명사를 쓰면은 명사 보어로 확인합니다.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치? He became happy. 그는 행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this blanket, 이 담요는 feels soft.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감각동사 맞거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디프를 할 거기 때문에 시험 디프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럼 너희들 해야 될 건 뭐냐? 그래도 오늘 내가 영상을 못 찍어놨죠. 1, 2형식은 특히 중요해. 왜냐면 2학년 너희들은 3형식, 4형식은 시험 볼 때 1학기에 또 나올 겁니다. to, for, of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1, 2형식은 이제 안 알려줘, 학교에서. 이거 1학년 때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 1페이지에 나온 1, 2형식은 선생님이 영상 링크 나중에 보내주면 요거 보면서 옆에 고르며 개념 확인, 쓰며 개념 정리, 여기 12번까지 있지? 요게 숙제. 목요일 날 요거
같이 풀이. 오케이? 1, 2형식을 정복을 먼저 하고 오세요. 우리 목요일날 3, 4형식 끝낼 거야. 그래서 주간 테스트로 1형식부터 4형식까지는 내가 끝낼 거야. 라는 내용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5형식 끝내면 돼. 그럼 니들은 일단 문장을 쓸 수 있는 형식은 다 배운 거야. 왜? 6형식이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단어를 직접 넣어오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영작으로. 자, 1페이지만 숙제예요. 나머지 더 뒤에 거 안 해도 돼. 해오지 마. 1페이지만 열심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목요일날 단어 시험은 3단 변화 뒷페이지. 니네 3단 변화 다 봐서 3단 변화 앞뒤 페이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간 테스트에 이제 선생님이 계속 보고 니네 그래도 5개 이내로 통과해서 괜찮아졌어. 그러면 3단 변화는 당분간 면제예요. 근데 중3 때는 니네 이제 분사라는 것도 하고 과거 완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많이 모르면 힘들어져.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동사 3단 변화면 이거 언제까지 간다 그랬어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니네 여기에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미리 고3 거 선행이야. 단어는 선행해도 좋아. 알겠죠? 문법은 어차피 이걸 모르면 뒤에 거 못 가지만. 자, 그러면 우리 가서 손 잘 씻고 와서 먹을 준비합시다. 여기까지.